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꽃마을 전체 원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상호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신입 직원은 총 1명입니다. 영상의학팀 김희연 사원이 3월 7일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또한 문진진료실 이혜미 과장이 3월 20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원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승진자 소개입니다. 예약팀의 백경민 사원이 3월 1일자로 부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영상의학팀 한경현 사원이 3월 1일자로 부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4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9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진료실 김수민 과장, 초음파팀 은미숙 팀장, 고객지원팀 안민현 사원, CS팀 김경숙 사원, 원무팀 구하나 사원, 원무팀 서다영 사원, 내시경팀 홍선희 사원, 내시경팀 박지혜 사원, 내시경팀 전현선 사원. 이상 호명한 9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4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4월 꽃마을 소식은 재단 홍민석 상무와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민석입니다. 4월의 꽃마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윤호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입니다. 오늘은 재단의 대외적인 그 뉴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명경의료 재단의 사회적 공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는 단연간 다산 철학회를 지원해 왔었는데요. 다산 철학 강좌의 내용을 모은 두 개에 져서 철학과 현대 문명 그리고 윤리와 사회 철학이 2015년에 발행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국 철학회가 7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하네요.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서 두 권의 책을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 철학과와 도서관 120군데에 배포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이사장님 저서 발간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제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술관 옆 박물관이고요. 책 소개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인류는 글자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과 이야기는 물론 다양한 상상의 산물을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인간의 본질적 욕구는 미술로 연결되어 다양한 작품을 낳았고 지금도 활발히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술작품과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사랑해서 미술작품을 모으고
거기에 담긴 역사를 해독하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활동은 역사 속에 보석의 원석처럼 묻혀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 미술관 옆 박물관의 저자인 황경식 박사는 미술 애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저자는 동국대 및 서울대에서 철학과 교수를 역임한 인문학 전문가로서 한국윤리학회, 철학연구회, 한국철학회 회장 및 성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저자는 2016년에 발간한 마리아 관음을 아시나요? 2021년에 발간된 고 미술의 매력에 빠지다에 이어 2023년 신간 미술관 옆 박물관을 통해 오랫동안 수집해온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고 미술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미술품이 갖고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려 한다. 네,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이 책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집필하시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작품인 만큼 모두 정독하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5층 한의원대에 작은 갤러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 올해 처음으로 검진을 진행했었던 김화농협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재단에 쌀을 150kg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주신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뜻깊었던 일이었고요. 김한농협에서 기부해 주신 그 철원 5대 쌀은 쿠팡, 이마트 같은 이제 그 온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직원분들도 장 보실 때 김한농협에서 나온 쌀을 보시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농협의 고객님들이 주로 이제 노년층이 많으셔서 검진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정보 전달 부분이나 소통하는 부분, 진행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한번 고객이 되시면 충성 고객이 되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 이제 그래서 종합원 검진에 모든 직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밝은 모습으로 이제 고객님들을 맞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꽃마을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2023년 4월 7번째 우수사원은 지난 3월 원리회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객지원팀 안민현 사원입니다. 다 같이 우수사원을 맞은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 소개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지원팀의 안민현 간호사입니다. 입사한 지는 22년도 2월에 입사해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오랫동안 임상에서 3교대로 불규칙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환자와 또 임종환자 케어를 하면서 응급 상황이 많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긴장 상태로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2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으며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던 중에 메디플라워 검진센터를 알게 되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부터 해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직원들의 인성과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건 고객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와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주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쾌적하고 고급진 환경입니다. 누구에게 소개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소개 후에 검진 후기를 들어봐도 기대 이상으로 쾌적하고 고급진 내부 환경에
만족도가 높았기에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맛있는 점심 제공입니다. 정규직이든 일반직이든 구별 없이 전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의 퀄리티가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이곳에서의 꿈은 비전은 같지만 각자의 역량이 다른 저희 부서에서 날마다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고객 지원팀은 메디플라워 센터에 심장의 역할을 한다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부서에서 좋은 팀원들과 오랫동안 즐겁게 근무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영상팀에 한경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센터 업무에 적응을 잘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혹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업무 협조에 감사하여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우수사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배워가는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며 본 센터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꽃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원례회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3년이란 긴 세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가 다행히 이제는 많은 규제들이 풀려 대지의 봄 기운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꽃마을도 요즘 봄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술관 옆 박물관 책을 드렸었는데 다들 잘 읽고 계신가요? 책 속에 사진으로만 선보였던 몇몇 작품들을 실물로 볼 수 있는 작은 미니 미술관을 5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틈새 시간에 잠깐 들려 작품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 대한여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감사장을 받아왔습니다. 매년 전국 한의과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리 꽃마을에서 스폰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작은 액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조금 더 큰 규모를 늘려 한의계를 위해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희망의 계절에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대지의 봄 기운을 흠뻑 맛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을 맞아 새롭게 취합된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꽃마을 임직원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봄 소식, 꽃 소식은 우리 병원장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저는 바로 테스에게 물어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스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한 가지 참고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재단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재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재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우리 병원의 재단에서는 명경의료재단인데 의료 행위 이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 재단이라는 것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공공의 이익, 공익을 도모하는 일을 좀 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공익을 지향하는 어떤 결사체, 이것이 재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좀 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따라서 두 번째 재단을 만들게 되면은 소유권이,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일단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 자신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나 재단을 만들어서 특히 공익을 도모하는 재단을 만들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재산을 사회에 출연한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사회에 출연한다. 국가에 출연한다. 그러면 결국은 재산권이 한 개인으로부터 이전이 돼서 사회와 국가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경의료재단 속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경의료재단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병원장님하고 또 이사장인 저의 이름자가 한 자씩 들어가 있는 거죠. 명자는 우리 강명자의 명자이고 경은 황경식의 경자. 이 부부가 뜻을 내어서 우리의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출연하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에게 또 공익을 위해서 뭔가 귀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경의료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단의 그 모태는 강명자 병원장입니다. 강명자 병원장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어서 우리 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틀을 세운 그 모태가 바로 강명자 병원장이자 한의학 박사이시죠. 그래서 우리 재단은 한방이 모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 검진센터도 생긴 거죠. 검진센터. 한방은 우리 전통의학이지만 검진센터는 그 속에 양방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한방과 양방이 겸해 있는 것이 우리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단의 역사를 아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병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남남이 이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고 이 재단의 기틀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의원을 처음에 개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갓 결혼한 부부였고 재산이 없었어요. 한의원 할 자리 임대도 하기가 어려워서 임대료도 없어서 저희 부친에게 돈을 한 2, 3천을 빌려서 재단의 기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병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명성을 쌓아서 이런 오늘날의 재단 100여 명 직원들로 이루어진 재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명경의료재단은 꽃마을 한의원과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메디플라워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꽃마을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메디플라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원래 영어에는 메디플라워라는 말이 없지만 제가 만들어서 이 메디플라워라는 말을 만들어서 꽃마을을 대신하는, 꽃마을을 영어로 써놓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디플라워라고 그러면은 대충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경의료재단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사업입니다. 의료사업, 의료행위. 그 밖에도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받고 일반 환자들에게 의료를 베푸는 것 이외에도 명경의료재단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행위를, 공익과 관련된 행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는 무료 진료입니다. 이 서초동 인근에 여러 그 구청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무료 진료를 돈 받지 않고 진료 행위를 한 것이 한 300여 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옛날에는,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요 건강 강좌를 했었는데요. 목요 건강 강좌, 매주 목요 건강 강좌를 했는데 한 200여 회 외부 인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내 의료진이 또 나가서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0여 회 건강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소 언론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언론들이 굉장히 영세한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교수신문이라든가 또 그 시민의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지원하기도 했고, 또 다산 한국철학회를 지원하고, 또 서울대학도 일부 발전기금을 내기도 하고, 또 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각 그 한의과대학과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더 첨부드릴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병원에서, 우리 재단에서 다산 철학 강좌라는 걸 했습니다. 강좌는 렉처 아닙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다산 철학 강좌를 해서 세계 석학들을 불러와서 초대해서 세계 석학들의 향연을 저희들이 10년 동안,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약 10년 동안 석학들이 오면은 그 석학들이 1년에 4번 정도의 강의를 해서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한 40회 강의를, 대부분 철학입니다만 철학 또는 사상, 문화 강의를 10여 년 동안 해서 2015년에 그 강좌를 전부 번역하고 해서 그 2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윤리와 사회철학이라는 1권과 철학과 현대문명이라는 2권을 만들어서 2권 다산 철학 강좌 전집을 만들고, 특히 올해는 제가 옛날에 회장도 했던 우리 한국철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일이 돼서 윤리와 사회철학 및 철학과 현대문명 120지를 또 스폰서를 해서 전국 대학 도서관과 철학과가 있는 대학 도서관과 그 다음에 국공립 도서관 120군데에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병원장님과 이사장이 벌써 70대 중반을 넘어섰어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7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우리 부부가 이승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재산을 또 이렇게 좀 모아서 또 하나의 재단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꽃마을 문화재단 이렇게 이름을 가제를 붙여봤어요. 명경이 아니고 이번에는 꽃마을이고 이번에는 의료사업보다는 좀 일반적인 문화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꽃마을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마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될 사업으로는 첫째 하나는 문화예술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우리 병원 5층에 조그마한 미술관, 꽃마을 미술관 또 갤러리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미술 매력에 빠지다라는 1권과 이번에 미술관 옆 박물관이라는 2권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단의 깃틀을 놓아준 우리 재단의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명자 병원장님을 50평생 노고를 기리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의 호가 여천이라고 해요. 여천. 같을 여자 샘천자. 샘물 같은 여자. 대학교 선배가 당신은 정말 샘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천이라는 게 호가 돼서 여천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아마 한 5월 정도 되면 본격적인 오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꽃마을 문화재단의 두 번째 사업은 연구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분한테 지원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학사업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연구 및 장학사업 제가 공부했던 철학이나 인문학 쪽이나 혹은 한방 쪽에 좀 돈이 아쉬운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철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불임 난임 지원 사업.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갖지 않고 이런 시대 정신 시절 인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도움을 줘서 불임 난임 지원 사업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래서 꽃마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재단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여러분들께서는 재단이라는 것은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들도 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섯 개 질문 중에서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테스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5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갱년기라서 그런지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50대가 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50대가 되실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수 좀 이사장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건망증은 3, 40대에서도 시작이 되고 50대가 되면은 건망증이 점점 더 짙어지고 그게 뭐 어쩌면은 앞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사장이나 병원장님 부부는 50대인가요? 아니죠. 60대도 아니죠. 70대예요. 70대. 70대이니 이 질문을 하신 우리 직원 부부 같은 그런 그 고민이 이미 20년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 다 깜빡깜빡 하는 거고, 둘 다 이제 점점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또 사소한 일에 다투게 됩니다. 20년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름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 50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원들이, 특히 결혼한 직원들이 부부가 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에게 이익이 되면은 부인에게 손해가 되고 또 부인에게 이익이 되면 남편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전부가 썸인데 총합이 썸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중에 50을 가지면 나머지 사람은 50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이 100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제로예요.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결혼한 가족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는 지식 공동체이고 지성 공동체예요. 늙어가면 동시에 건망증 등으로 점점 더 부부는 지능이 약화됩니다. 둘이 합해야 겨우 보통 사람 하나 정도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IQ가 100 이상 아닙니까? 120, 30, 뭐 아주 좋은 사람 150 이렇게 되는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그 IQ가 점점 다운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뭐 합해야 100이 넘어요. 120, 130, 140, 150이면 맥시멈이죠. 보태야 150이 되니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고 일방이 손해보면 타방이 동시에 손해를 보고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도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게임 파트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부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조해도 젊은이 보통 정도의 IQ 될까 말까요? 둘이 기억을 합하고 지능을 합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둘이 합해야 일심동체가 돼야 겨우 보통 한 사람 몫을 하는 그런 것을 절대 각성해야 되고 서로 다독이고 위로해야 본전을 찾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병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토닥토닥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일 한두 번 싸워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지적 공동체이고 지성 공동체이고 기업 공동체이고 생각의 공동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굉장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
이사장이 생각할 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도 너무 많거나 많은 지식이 제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 아닙니까? 지식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그게 잘 꿰어져 가지고 내 생활에 보탬이 돼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식이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불행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놈이 더 걱정이 많다. 식자우환. 아는 놈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바보는 항상 씩씩 웃으며 다니잖아요. 바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뭘 알면은 여기 내천자가 쓰이고 고민이 많아져요. 식자우환.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지식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런 뜻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잘 조직되고 통합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 이같이 잘 꿰어서 쓰임새 있는 그래서 삶의 행복의 수단이 되는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식이 잘 유기적으로 잘 꿰어가지고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 때 그게 지혜야. 우리가 독서를 하고 고전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더 보태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식을 잘 꿰어서 지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서삼경을 읽는 이유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성현들의 은행을 통해서 지혜를 누리고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 아닌 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말은 영어에 뭐예요? know 아닙니까? K-N-O-W, know. know를 명사화하면은 knowledge입니다. 여기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wise, wisdom. 지혜는 wisdom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여러분들 wise, 영어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wise man이라고 그러죠. wisdom, knowledge와 wisdom은 영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우리가 knowledge가 많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wise man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민이 있네요. 우리 직원 중에. 아마 20대 중반의 딸아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20대 중반의 딸아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아이가 부모 앞에 탁 와가지고 독립하고 싶대요. 20대 중반이면은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직장이 제대로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하고 이별하고 독립하고 싶다. 따로 나가서 살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있겠죠. 우선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딸아이에게 예스라고 이야기하려면 첫째, 본인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만한지, 호구지책의 능력이 있는지, 이게 성별 요건입니다. 아니, 따로 나가서 살면서 집 월세 보태달라, 쌀값 달라, 반찬값 달라, 이러면은 따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럼 두 가구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는지. 둘째, 여러분들 세상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별별 이상한 년이 세상에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건전한 정신 무장이 되어 있는지, 성인으로서의 어떤 자립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얘가 왜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원인을 좀 진단해야 됩니다. 부모하고 틀림없이 부모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면 왜 나가겠어요?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딸내미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부모의 잘못이라면 부모가 반성해야죠. 딸내미의 잘못이라면 딸을 잘못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걔가 인간관계에 문제 있으면서 나가서 혼자 살면 앞으로 더 개선되겠어요? 개악이 되겠어요? 제대로 인간이 돼서 독립해야지. 인간도 덜 됐는데 독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 장가 제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 이 모든 게 오케이다. 그러면은 독립하겠다고 그럴 때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이상 되면 다 독립해요.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오랫동안 끼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냥 다 부모가 해주고, 엄마 말대로 해 막 하고 아빠 말대로 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독립심, 자립심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케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단 독립할 때 조건을 물어야 됩니다. 잠시 혼자 살아보고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6개월 시한부, 1년 시한부 해보고, 더 좋으면 계속 독립해서 살고, 안 좋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 약속 증서를 하나 써서, 나가서 뭐 더 발전돼 보이면은 그대로 두지만, 발전돼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이왕 나가는 김에 좋은 파트너 만나가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혼. 이왕 자립할 김에 파트너 만나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해 달라고. 이거 마음 공부는 우리 또 병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전당 갈 때 저도 곱살이 끼어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물어봤더니 전당은 또 치마 바람이 안 통한대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이지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몇 권 추천해 준다고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줄여지나?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을지도 모르겠고, 또 책 몇 권에 만병통치가 되는 책도 없어요. 인생이란 스트레스 연속이고, 마음도 안정됐다 하면은 또 불안하고, 불안했다 하면은 또 안정되고, 그래서 성장 발전해가는 게 인생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극복이나 마음의 안정 또한 간단히 한두 권의 독서로 다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정신과 의사도 필요 없게 한두 권의 독서로 다스려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독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독서는 뭐 하루아침에 또 하루 종일 읽으면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돼. 뭐 마음 공부나 수양 또는 마인드 컨트롤, 마음 공부를 해야죠. 마음 공부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든가, 아니면은 절에 가서 참선을 하든가,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가, 열심히
마음 공부나 수양을 해야 되고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안 되죠. 그럼 뭐 책 2, 3만 원 주고 사는데 2, 3만에 뭐 2,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스트레스 확 줄이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냐? 책으로 안 되니까 종교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하고 기독교에서는 기도하고 유교에서는 뭐합니까?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사서삼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고전 읽기를 열심히 습관하고, 그렇지만 굳이 책 소개를 해달라면은 우리 원장님이 책 몇 권을 저한테 읽으라고, 당신도 아무리 철학을 하지만 마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몇 권의 책을 사다 준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습니다. 학지사라는 출판사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여러분들 왜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안정 안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일드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린애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게 언제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애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상처가 많아.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치유. 이 좋은 책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왜 당신이 스트레스가 많고 계속 마음이 불안정하냐? 당신 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애가 노상 징징거리고 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서 걔를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어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다 어른이 된 것 같죠? 어른이 안 돼서 덜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징징거리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가. 그래서 학지사에서 나온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그 다음에 책으로 여는 세상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에 부모도 부모지만은 자식 교육에도 문제가 많아. 그 상처받은 아이가 자식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면에서 그 상처받은 아이가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양인이라는 또 출판사에서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나르시시즘. 이게 뭔가요? 나르시시즘. 자기한테 폭 빠져 있는 게 나르시시즘. 자아도취. 우리는 다 조금씩 자아도취하고 있거든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히랍 신화에도 보면은 나르시시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 수소난가 뭐 그런데 물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하는 거야. 완전히. 야, 이렇게 잘생긴 인간이.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이것도 역시 자기 치유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스트레스도 줄어져요. 소극적이니까 맨날 겁이나 내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등등 그러나 뭐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 수양하고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4월 꽃마을 원래회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첨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의원 국현미 선생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4월 꽃마을 원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